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다음은 이제 분해를 하는데 이제 분해를 뭘로 분해를 할 거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관측치를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추세 주기, 그리고 두 번째는 계절 요소, 세 번째는 이제 각각의 관측치에서 이 두 개를 뺀 나머지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분해를 합으로 분해를 할 것인지 곱으로 분해를 할 것인지를 고려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계절 변동의 크기 또는 추세 주기 변동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그 분산이 거의 일정하게 가는 경우에는 갑법 분해가 적절하고, 아까 방금 전처럼 이제 변동이 점점 커지거나 뭐 그런 데이터를 곱셈 분해로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게 분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변수로 분해가 되고, 이제 그거를 플러스 그렸을 때 어떤 식으로 분해가 되는지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어, 이게 먼스랑 인플로이드가 있는 원래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일별 뭐 고용된 사람 수인가? 이거를 클래시컬 디컴포지션을 해서 합으로 분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요소를 보고 T시블로 보니까 새로운 변수들이 몇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구성 요소가 3개라고 했는데 변수가 4개 생긴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는 단순히 시즌 어드저스트라는 변수는 저희가 분석하고 싶은 변수인 인플로이드에서 시저널을 뺀 그냥 YT에서 ST를 뺀 것입니다. 위에서 합으로 했을 때 이제 YT에서 ST를 빼면은, 그러니까 좌변으로 넘기면은 우변에는 이제 T랑 R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트렌드랑 랜덤을 합하면은 시즌 어드저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인플로이드에서 시즌을 빼도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생김새를 보면은 트렌드에 NA가 있고 그만큼 랜덤에도 NA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네. 이 변수가 4개가 추가됐는데, 왜 4개가 추가됐냐면은, 어, 시즌 어드저스트라는 변수를 그냥 굳이 추가를 한 건데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인플로이드에서 시즌어를 뺀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시즌으로 조정을 했다. YT에서 시즌으로 조정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됩니다. 원래 트렌드, 시즈널, 랜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트렌드는 꾸준히 이제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려지고, 시즈널은 진폭이 되게 일정해 보입니다. 그리고 랜덤은 말 그대로 진짜 아무런 추세가 없이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방금 트렌드에서 NA가 초반에 많이 보였었죠? 이게 이 이유가 트렌드는 이동평균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동평균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동평균을 하게 되면 이제 무작위성을 어느 정도 제거하게 돼서 원래의 데이터보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 이동평균 하는 방법이 그 관측치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후에 몇 개, 이전에 몇 개들을 평균을 내는데요. 이때 여기에 있는 M이 홀수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짝수인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M이 홀수인 경우에는 처음에 생기는 NA의 개수와 마지막에 생긴 NA 개수가 대칭을 이루게 되는데, 짝수인 경우에는 대칭을 이룰 수 없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여기 5개 평균을 한 겁니다. 그 처음 2개는 NA가 생기게 되겠죠. 왜냐면은
이거에 이전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평균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자료가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다음 자료 2개까지 있고 해서 여기까지만 계산되고 NA가 처음 2개, 마지막 2개가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MA를 5가 아니라 5개가 아니라 4개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1개, 마지막 2개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2개, 마지막에 1개 NA가 생기게 되겠죠. 왜냐면은 이거에 4개의 평균에서 뭐 여기에다가 할당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NA가 하나만 생기게 되고 마지막에는 2개가 생기게 되겠죠. 이 4개를 평균해서 오른쪽에 할당하면 이거는 밑에 또 짝수인 경우에 표가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는 홀수인 경우에 그 몇 개를 MA 하냐에 따라서 이게 숫자가 높아질수록 완만해지는 정도를 비교하는 것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주 패키지에서 롤민 함수를 통해서 MA를 계산했었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슬라이더 패키지에 있는 슬라이드 DB에 그 함수를 쓸 수 있더라고요. 일단 홀수인 경우에서는 롤민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MA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한 번에 그려봤는데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런 그 변동이 좀 완만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동의 폭이 좀 더 메꿔졌고, 더 메꿔졌고, 여기는 완전히 많이 메꿔졌습니다. 이게 숫자가 높아질수록 점점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거의 자료의 숫자랑 거의 같아지면은 거의 일직선으로 되겠죠. 이제 m이 짝수인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건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NA 개수가 처음이랑 마지막의 개수가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4MA라는 계산된 값을 2MA로 또 한 번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할 때는 이 슬라이더 패키지의 슬라이드 DBL이라는 함수가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더라고요. 이전 거 하나, 그리고 다음 거 2개를 포함한 것을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 곱하기 4MA는 이전 거 하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평균을 내서 할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2개를 평균을 해서 오른쪽에 할당하고 이 2개 평균을 내서 오른쪽에 할당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에 초반에 NA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 NA 2개, 마지막 NA 2개가 맞춰지게 되고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냐는 것을 확인해 보면은 이거를 이제 YT라고 하겠습니다. 450이라는 값을 이제 450이 아니라 이 420? 하여튼 이 줄에 있는 데이터를 YT 열로 보겠습니다. YT 행 그러면은 이 450이 계산된 방법이 이 2개의 평균이었잖아요. 이 2개의 평균이라는 게 이 크게 하나, 둘의 평균입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가 이 4개의 평균, 이 4개의 평균인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451.25가 디어에서 네, 처음 4개 가지고 평균을 낸 네, 거고, 네, 맞습니다. before 하나, after 2요. 448.75가 이제 두 번째 줄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러면은 수식이 바뀌었네요. 그죠? 네, 그 네, 원래 뒤에 거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t-2 나온 게 이제 두 번째에 와야 되는데, 그죠? 그거의 평균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요게 저는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네, 일단 궁금했던 점이 뭐였냐면은 네, 굳이 이제 홀수 1, 뭐 3, 5, 7 이렇게 네, 네, 나가면 문제가 네. 없는데 왜 굳이 4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아, 좀 궁금했어요. 굳이 4, 왜냐하면 짝수인 경우가 은근히 있는데, 왜냐면은 4MA인 경우는 분기별로 추세를 보고 싶을 때, 음, 분기가 4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또 월별로도 보고 싶을 때 12MA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이동 평균을 해줘서 NA의 개수를 맞춰서 대칭을 이루어준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4MA는 네. 무조건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거 before 1, 그다음에 after 2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아, 하기마다 하는 그거는 건가요? 저도 그거는 해봤는데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거를 before 2, after 1로 한 다음에 음, 그러면 NA가 처음에 2개가 생기겠죠. 네. 그런 다음에 2 곱하기 MA를 할 때 이 2개를 평균해서 왼쪽에다가 할당을 하면은 똑같이 똑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분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이거 혹시 자료는 아직 안 올라가 있죠? 아, 네. 지금 제 로컬에만 있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걸 하면서 궁금했던 게 이거를 왜 대칭을 굳이 맞춰야 되는가? 그런 게 약간 궁금했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데요. 왜 대칭을 맞춰야 되나? 음, 그러니까 그래서 트렌드를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디컴포지션에서 현재 트렌드를 계산을 하는. 일단은 쭉 한번 보죠. 네. 네. 그래서 가중치를 확인해 보면은 4MA를 저희가 원래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2 곱하기 4MA를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 5개의 관측치를 가중평균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조정이 됐죠. 이 가운데 3개는 4분의 1, 마지막 2개는 8분의 1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짝수인 경우만 사용하지 않고 홀수인 경우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노테이션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이게 AJ가 붙어서 조건이 붙는데 AJ 합이 1이고 대칭성을 만족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저희가 홀수일 때 그냥 OMA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거 뭔가 YT를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가중치를 좀 더 낮게 주고 싶다. 그냥 이거 OMA는 똑같이 그냥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주는 건데 YT로부터 멀어질수록 가중치를 낮게 주고 싶다 하면은 3 곱하기 3 MA를 사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면서 이 벡터의 합이 1이 되도록 조절함으로써 이제 추세의 완만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